안녕하세요, 마정물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번 영상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거냐면요. 자, 앞에 영상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저희가 직접 어떤 지역을 내가 귀농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하고 판단을 해보셨을 때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몇몇 사이트들만 들어가 봐도 이 지역이 농업이 좀 활성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니면 약간 농업이 좀 약하다 싶은 것들을 홈페이지 화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관심이 생긴 지역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농업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 그래서 최대한 어떤 지원 정책들을 받고 내가 좀 작은 자금을 가지고도 정착을 쉽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같이 한번 돌아다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구글에 들어가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농업 정책들은 부처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 부에서부터 청원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알림 소식에 들어가서 공지 공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올해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이 게시판을 한번 찾아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1월 28일까지 그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다 보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쉽게 날짜를 지정을 할 거예요. 2020년 정책이 궁금하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죠. 2020년 1월 28일까지를 클릭을 하고요. 자, 뭐 무수히 많은 부처별 정책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가장 궁금하고 관심 있는 거 귀농에 대한 거. 그래서 귀농이라는 이 검색어를 넣고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두 개의 내용이 올라와요. 두 개의 내용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귀농 농업 창업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주택 구입 지원 사업에 관련된 거. 요거는 개인한테 들어가는 부분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갖고 시행 지침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시행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 지침을 게시합니다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파일들은 그 지침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저희가 다 지금 볼 필요는 없고 나중에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없다, 그 지역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그 내가 희망하는 농업 지역에 그 귀농귀촌팀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한테 주는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저는 좀 미리 읽어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자, 시장 군수라고 돼 있죠. 시장 군수, 시장 군수.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는 안건인데, 여기 보시면 이동식 조립주택의 기반시설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개인이 귀농을 한다고 그래갖고 해주는 그런 정책들은
아닐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아까 보셨던 이제 부처에서는 두 가지의 시행 지침이 있고 이런 지침들은 올해는 이게 다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지침들이 있고 뭐 기존에 있던 게 변경되는 지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추가되는 지침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올해 2020년에는 주요 지침은 이런 게 있고 요걸 각 지자체별로 또 이제 한눈에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귀농귀촌종합센터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 귀농귀촌종합센터를 검색어를 넣고 따라오셔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저 보시는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올 거예요. 똑같은 페이지로 들어오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순서별로 이렇게 쭉 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귀농귀촌을 할 경우에 상담을 받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첫 페이지에는 상담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상담을 받아서 어떤 결심이 섰을 때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프라인 교육은 귀농귀촌 아카데미라든가 뭐 맞춤형 공모교육, 청년 귀농 장기 교육 이건 꼭 받아야지만 그 청년 귀농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귀농인 농산업 창업 교육 이게 아마 아까 그 2020년에 새로 됐던 그 사업 지침에 연관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귀농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런 지원 없이도 나는 귀농을 생각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일단 여기도 알림 소식 창이 있거든요. 모든 이 홈페이지들은 그 공지사항을 한 번씩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공지사항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들어가 보면 2010년도부터 귀농에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틀들이 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앞에서 내가 어느 지역을 하나, 이 정도 지역이면 좋겠네 하고 봤는데 그 지역을 딱 집어서 어떤 귀농 정책들이 있을까 하고 보면 좀 더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각 지자체관이라는 게 있어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 지자체관에서 그 지역별 기본 현황이라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지역별 기본 현황에 들어오시면 이제 뭐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자, 볼게요. 홍보하는 홍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한테는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자체별 지원 정책과 복지 정책은 어떻게 펼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귀농인의 집 보셨죠? 올해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거를 좀 확대 시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귀농귀촌 교육이 있고, 뭐 그런 지자체들의 우수 마을, 귀농을 먼저 하신 선배들의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파트별로 돼 있는 것들을 찍어서 하나씩 볼 수도 있고요. 자, 요 홍보관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위에 있는 사업들이 쭉 이렇게 옆으로, 요 아랫부분이구나. 지원정책과 사회복지, 요란이죠. 지원정책, 사회복지정책. 몇 건씩을 진행하고 있는지 서울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목도 없고, 귀농교육은, 뭐, 92건이 있고요. 귀농인의 집도 없고, 우수 사례도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각 광역 도시들, 이런 데들은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귀농이 들어오라는 정책은 귀농 농사 짓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없을 거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각 도별로 이렇게 보시면 건수들이 쭉쭉 나오는데 자 우리 앞 시간에 봤던 거 있죠 그 홈페이지만 봐도 활성화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렸던 게
전라남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 그리고 충청북도, 제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지역,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눠서 봤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받았던 느낌들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주 산업이 농업이다 보니까 그 농업에는 굉장히 많은 일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구를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좋은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지원 조건 180건에 복지 정책이 230건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경북도 농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필요하니까 지원이 140건에 그 다음에 복지가 116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이 주인 도시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교육들도 이렇게 보시면 500건, 470건 뭐 이렇게 임박하게, 그리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100건도 안 되고 비교적 농사 바운드가 큰 충청남도는 300건 이상 되고, 이런 식으로 앞에 보셨던 거하고 그 느낌들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충 또 큰 틀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가장 이 많은 정책 중에 가장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지원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예상했던, 그죠? 앞에 동영상에서, 이 정도 지역이면, 내가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은 분위기가 나오는 그 1차, 혹은 2차, 3차까지 그 후보지를 놔둬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주요 정책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지도에서 도별로 이렇게 몇 건의 지원 정책들이 있는지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또 비교를 해보시자면 전라남도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전라남도에서 정책이 또 군 단위로 쪼개진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전라남도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각 군별로 또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농사를 많이 짓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무안 양파 유명하니까 무안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무안군에서만 운영되는 지자체별 지원 정책이에요. 지자체별. 그래서 한 건부터 5건까지 전체 5건의 지원 내역들이 있는데,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안내.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그 부처에서 받던 귀농 창업 활성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간략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실게요. 귀농 창업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 등을 귀농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올해 2020년에. 그래서 지원 조건은 한 개소당 1,000원, 만, 10만, 100만, 1,000만 원이 되나요? 그죠? 예, 1,000만 원. 한 개에 1,000만 원에 보조 100%. 보조 100%입니다. 예. 보조 100%예요. 자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아쉽게도 한 개소밖에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여긴 전화번호가 안내가 안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후보지의 정책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 또 농가주택 수립이라든가 귀농정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귀농 정책 지원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을 가나 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5년 동안 그 귀농인 정책들이 반영이 되는데, 그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게 있어요. 관리기 같은 농기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게 농업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일 거예요. 보시면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귀농 5년 이내, 그 다음에 농업 종사로 교육이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예. 그래서, 와우, 이거가 되게 잘 돼 있네요.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세대당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갖고 자기 부담은 30%고요.
보조가 70%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농사 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자부담 30%라고 그러면은 600만 원을 준비를 하면은요. 1,400만 원 보조를 받아갖고 뭔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웬만한 그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그리고 농기계도 뭐 관리기 외에 뭐 수확기라든가 이런 기계들 구입하거나 뭐 그런 것들 굉장히 그 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완전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세대당 2천만 원 지원이 되고 20개소라면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국내에서 20개소라 그러면 굉장히 굉장한 사업인데 여기 보시면은 귀농귀촌팀 전화번호 나와 있죠. 일로 직접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업량 20개소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군에 있는 20개소를 여기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또 군의 각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착순 순으로.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에 시간에 이런 지역은 농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겠다. 농업이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팔로 어려움도 없겠다. 그 지역에서 심는 거를 해보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귀농 정착할 수 있는 지원들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매칭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1순위, 2순위를 어느 거에 두는 거는 각자 이제 취향에 맞게 두시면 되는 거고 요렇게 한눈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제가 우려스러운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런 경우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가장 접하기 쉬운 매체가 유튜브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각자 유튜버들이 올리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누가 어떻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시면서 저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그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저 동영상을 보시면은 좀 느껴지시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사례들 그 귀농귀촌 사례들 듣다 보면 이런 거 많아요. 뭐 귀농 정책 자금으로 토지 구입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차피 농사 지려면 땅은 있어야 되니까 땅을 이렇게 이 제도를 안내해 줄게 해가지고 이 땅을 사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은 뭐 집에 대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을 하니까 그 지원 자금을 받아서 이 집을 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저는 그 부동산 그 부분을 공부를 좀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그 지원 정책을 잘 파악을 하시면 내가 직접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땅 사고 하는 것들이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책들이 잘 돼 있는 지역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보고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 그런 소개받고 좀 편의성은 있겠지만 그리고 뭐 다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요. 악의적인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하는 얘기 있죠. 좋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먼저 내려와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과거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모 도에 있는 지자체에서는요. 5가구 이상만 귀농 신청을 하면은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길을 닦는 거, 그 다음에 전기, 수도 뭐 이런 거를 이게 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근데 5가구 이상이 입주 신청을 하면은 그거를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지역에 토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뭐 건축을 조립식 건축 비슷하게 해가지고 5가구를 지은 거예요. 5가구를 지어놓고 뭐 위장 전입이든 뭐든 그런 걸로 해놓고 그 집을 전원주택이라고 그러고 분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 귀농정책을 활용을 해가지고 밭 같은 걸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뭐 필지를 5개든 10개든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예. 그렇게 해서 또 차익을 남기고 귀농을 하려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분양을 하려는 주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피해가기 위해서는 저는 늘 강조하지만 내가 스스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두들겨보고 문의드려보고 보셨다시피 자 보셨다시피 이렇잖아요. 모든 정책들이 자 지원 정책 들어가서 나는 경상북도 가서 살래. 이번에는 경상북도 가서 살 건데 경상북도 뭐 울릉도는 좀 심했고요. 그쵸? 뭐 봉화군? 안동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안동에 가서 클릭을 해보면 4가지 정책이 나와요. 그래갖고 자 4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귀농정책 지원 사업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부처에서 봤던 그 정책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없을 때 우리가 2020년에 어떤 그 시행안이 나온 거는 이미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아무데나 귀농 귀촌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런 데에다가 클릭을 해가지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밑에 전화 나오잖아요. 뭐 FTA 대책팀 해가지고 그래서 물어봐요. 귀농을 그쪽 지역으로 하고 싶은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있는데 혹시 이쪽 지자체에서는 그런 거를 운영을 하는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정말 내가 그 지역에서 살고 싶으면 그래서 그게 도움이 돼야지만 나는 귀농이 원활한데 자금도 없고 부족해서 어렵다. 그러면은 안 된다 하는 지역은 피해서 그 비슷한 또 농업 환경을 가진 지역을 찾아갖고 내가 귀농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담들이 많이 적어지면 장기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정착을 안정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지자체마다 틀리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데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어디였죠? 그 전남 쪽에 한 곳에 30% 70% 지원되는 거. 그 사업이 이거였어요.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근데 2천만 원이면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웬만한 건 다 갖춘다고. 그럼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자고요. 같은 사업인데. 자, 이쪽 지역은 농가당 보세요. 단위가 1,000원이니까 500만 원이에요. 그쵸? 500만 원인데 기준은 80%예요. 그리고 아까는 2천만 원이었고 70%고. 자, 그러면 이 500만 원에서 기준이 80%면 보조가 80%면 500만 원 중에 400만 원 지원이고요. 그리고 100만 원이 자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안정에 정착에 필요한 영농 기반 구축, 뭐냐면 관리기, 농기계라든가 하우스 같은 기반 시설들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 해석만 좀 틀리게 해놨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봤던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크게 지원 사업을 해주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약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 절대 그렇지 않냐 그러면 우리 지자체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충북 단양군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8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 2가지는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귀농인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고
비닐하우스 신축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내놓는 사업을 두 개로 이제 찢어 놓은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냐? 비닐하우스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비닐하우스가 농가당 120만 원입니다. 그죠? 최대 지원이 1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닐하우스 신축 비용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12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이걸 찢어놔 버리니까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묶여 있으면 아까 같이 뭐 2천만 원이면 그 사업 하나로 해서 비닐하우스도 짓고 기계도 받고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찢어놔 버리면은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가 전라남도로 귀농귀촌을 했으면은 2천만 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12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죠, 지원을. 2천만 원 중에 뭐 자부담이 얼만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게 어떻게 되죠? 경상북도 그쪽 아까 봤던 지역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차이가 이런 식으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고 제가 이 지역이 안 좋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뭐 저는 여기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뭐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다른 또 지원 사업을 찾아갖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열심히 또 찾아보면 뭔가 우리 또 단양군에서만 하는 특별한 또 좋은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제가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 스스로 찾아가지고 열심히 체크해보고 상의를 드려보고 그러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은 이런 거예요. 귀농귀촌 사업이라는 건 귀농인이라는 거는요. 처음 제가 농촌에 가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순간부터 5년이 귀농인입니다. 자, 제가 여기 단양군이라는 농촌에 살다가 다른 지역 농촌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귀농인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귀농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5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첫 발을 어디에서 어떻게 딛고 시행착오를 안 하는지가 무척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다 대한민국 전체를 비교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도 모르니까 이런 거를 좀 비교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중에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귀농을 했기 때문에 큰 다른 그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나홀로 귀농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많은데 이런 것도 참 그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청년 귀농하는 그 유튜버를 보고 그 유튜버가 이제 상주 쪽에 귀농을 했다고 그래갖고 상주시를 또 본의 아니게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9가지의 귀농 정책이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귀농인 주민 초청 행사 지원 이런 것도 보시면은 집들이에요. 집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귀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도움도 받아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귀농을 해서 어떤 집을 구하고 이렇게 정착을 해 갈 때, 자, 이 지원 대상 자격 조건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까지만, 2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그 주민들하고 집들이 하면서 교류를 하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가구당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그럼 이 증빙 자료가 있어야겠죠. 지원을 받았다는. 근데 이 증빙 자료 중에 술값은 자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걸리 값이든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막걸리나 뭐 소주 이런 거는 그 자기 돈으로 사고
그 외의 것들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준비하고 어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4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이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택뿐만 아니라 마을회관도 시행이 가능하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 어느 농촌 지역을 가나 그 마을에 가시면 노인정이 있어요. 그 노인정 어르신들한테 40만 원으로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뭐 막걸리나 소주 같은 건 내 돈으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인사드리고 주민 화합하는데, 내가 그 속에 묻어 들어가는데 굉장히 뭐 그렇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서 묻어 들어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나오는 지원인데 이건 또 다른 지역엔 없는데 이 지역엔 있네요. 좋네요. 그리고 자, 귀농인 주거 임대료 지원 사업. 이 벌써 제목만 봐도 귀농인을 이렇게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요. 2020이라고 벌써, 아까 제가 어디에서 봤지? 2019라고 돼 있는 정책을 봤는데, 이런 관리 능력만 봐도 귀농인들을 얼마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소소한 거지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리고 아까 큰 틀에서 봤던 이 귀농인 정착,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우스 뭐 그런 거고. 자, 이거 보세요. 확실히 아까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봤던 그 제목 그대로 해가지고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이게 아까 우리가 부처에서 봤던 그 제목인데, 가로하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다 하고 안내를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기 참 좋은 도시네요. 어쨌든 잘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도시임은 이것만 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대출에 관련된 거니까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보시면 주거 임대료 지원 정책도 있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선 조건은요, 우리 농촌 농가주택을 임대하여 가족, 부부 1년 이상에서, 그렇죠? 모든 귀농정책은 5년까지만이에요. 이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농촌 지역의 주택을 임대하여, 그러니까 이 상주 관내에 임대를 하셔가지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건? 궁금하면 또 요 밑에 물어보시면 되고. 와우, 이거는 또 20가구에서 50가구. 굉장히 좋아요. 진짜 적극적이에요, 이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뭐 여러 세대만은 아닌 것 같아요. 1인 세대 월 10만 원을 지원해서 1년 주납이죠. 총 12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2인 가구인 경우에는 15만 원, 3인 가구에는 20만 원씩 해서 1년간 240만 원. 자,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보시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귀농귀촌이라는 게 꼭 집을 사고 땅을 사서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집을 사고 땅을 사지 않더라도 자, 이런 조건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여력에 맞게 내가 조금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아니면 난 지원 조금 덜 받아도 좋으니까 난 그냥 자연경관이 좋은 데 가서 기본적인 것만 받고 살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65세 나이에 농사도 크게 짓지도 않고 그런 분들도 경관을 찾아갖고 뭐 이렇게 좋은 경관,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뭐 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귀농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죽기 살기로 생업을 농업으로 해서 농업이 좀 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살 거야 하는 것들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꿀팁. 이번에는 이거 역시 오늘 제가 동영상 올리고 나면요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이거 그 하단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농촌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 확인을 했고, 지원 조건도 이걸로 찾아보니까 좋고, 그래갖고 두 가지 조건이 매칭이 됐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내려가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 내려가기 전에 이걸 또 그 분위기를 또 느끼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매칭이 돼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졌고, 그 주변 환경이 도대체 어떤 모습의 도시인가 궁금하면 또 구글 신한테 들어갈게요. 제가 이 구글이 아주 효자예요. 구글 어스라는 검색어를 넣으시면 이렇게 구글 어스 프로그램이 이제 나오는데,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구글 어스 우측 상단에 실행을 눌러 주시고요. 자,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이걸 가지고 그 지역의 분위기를 어떤 지역인지 충분히, 이거는 제가 이제 시험 테스트 삼아서 아까 상주라는 걸 넣어봤는데, 자, 우리가 봤던 아까 뭐 전라남도 해남 정도 가볼까요? 전남,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다음에 제가 아는 주소가 딱히 없으니까, 화산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구마 농사 많이 짓는. 화원인가 화산인가. 뭐 화원이든 화산이든 일단 아무 데나 한 군데 가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끌어다가 화원에다 떨어뜨려 주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지우고 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거든요. 확대를 해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쭉 당겨 갖고 확대를 해 보시면, 자, 이렇게 너무 당겼다. 자,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는, 저는 이걸 위도 표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갔는데 지우는 방법을 몰라갖고 이걸 못 지워놨는데, 처음에 들어갈 땐 이거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더 깨끗하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막 평야도 많고 집들도 드문드문 있고 뭐 바다도 가깝고 이래요. 단점이라면은 서울에서 아주 멀고 뭐 저수지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이 분위기를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모습을요 3D로 전환을 시켜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뭐 비행기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내려다보는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분위기를 느끼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보다가 이 정북 방향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다 하고 멈춰서 여길 좀 더 올라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클릭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고요. 더 육지로 내려가서 조금만 더 내려와서 2D로 돼 있죠. 2D로 전환해주고 또 3D로 전환을 해주면 다시 이렇게 분위기를, 비행기 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스톱, 난 이 앞으로 가볼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위기를. 자, 조금 더 가까이 내려가서 볼래. 그래갖고 내려서 땡기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마을이 있고 밭이 큰 게 있고 평야가 있고 이런 거죠.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이런데 지금 경사지구 비탈진 밭들 있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제가 볼 땐 그래요. 여기가 과거에 다 밭들이었을 건데 이런 것도 그렇죠. 이제는 비탈진 밭은 힘들고 위험하니까 이런 건 묵밭들이 돼가다가 이제 묵밭이었는데 묵밭으로 오래 있다가 다시 이제 나무들이 자라고 뭐 이런 땅들이 사실상 시골에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과거에는 다 밭이었을 거라고요. 이쪽 지역들이. 그죠?
나무가 없는 이런 듬성듬성한 지역들은 내가 아직 젊고 조금 비탈이 졌어도 힘들긴 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얻어서 해보고 싶다 하면 이런 지역들의 밭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고, 이런 평야같이 편한 밭들은 임대료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시다가 보면요, 사진들이 나와요. 보자, 이렇게 사진들이 나오는데 이 사진들은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이건 뭔가요?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 그 연도와 월이 나오죠. 그리고 이 사진을 올려주신 구글을 사용하시는 계정을 가지신 분들이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4장 중에 한 장이고, 이 분위기들을, 이건 골프장이네요. 예. 아유, 좋네. 골프장도 있고. 이분이, 이건 2019년 10월이네요. 작년 10월에 찍었는데, 아이고, 이분 뭐 농사 지시는 분인가 놀러 오신 분인가 모르겠는데, 많이 따셨나 모르겠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참 좋네요. 바다가 보이는 컨트리 클럽. 저는 골프를 어깨너머로 배우다 말아가지고요. 골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뭘까요? 여기는 뭐 전망대인가요? 김기호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김기호 씨가 어디, 여기도 뭐, 골프장이야, 공원이야, 이거. 뭐, 카트 도로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뭐 컨트리 클럽인가 본데요. 이거 뭐, 요즘 농촌에 컨트리 클럽도 많고, 좋아요. 저는 골프는 못 치고, 대신 이제 호미하고 괭이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이렇게, 좋은 조건들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자, 뭐, 힘들게 농사만 질 게 아니라, 이 골프장이네. 이거 뭐 정규홀인가 보네요. 18홀인가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예, 한번 귀농지를 선택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자, 제가 아까 한 군데 더 보여드릴게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뭐 이런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건 제가 농지은행, 다음에 이제 설명해드릴 농지은행이라는 사이트에서 임대된 땅이 있어갖고 클릭을 해봤는데,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분위기가? 예? 이 뭐 산이 그냥 드세죠. 그리고 밭들도 그렇게 평야가 많지는 않고, 보면은 좀 골이 깊은 지역이죠. 그래서 저쪽 뒤에 보면은 뭐 평야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멈추고요. 앞으로 가볼게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가 뭔지. 김용기 씨가 찍어준 사진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박물관 같죠? 박물관 같아요. 그리고, 이건 2019년 5월 달에 정희훈 씨가 놀러 갔다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인가 본데, 산에 올라가셨나 보죠? 멋지네요, 아주 경관들이. 자, 그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그죠? 근데 여기서 본 모습은 아닌 것 같고, 이 집에 사시나, 이분이? 아무튼 이렇게 주변 경관들을 이렇게 드문드문 올라온 사진을 갖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기가 좋고, 자, 이 가구에 비해서 이 평탄한 농지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가시게 되면 얻을 수 있는 땅들이, 이 지역도 농사를 많이 짓는다 그러면 가구 대비해 가지고 좋은 땅들 얻기는 많이 버거울 거예요. 아마 농업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만약에 얻게 된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이런 지역에서는 그 농지은행에서 나온 땅을 보고 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자, 이렇게 마을에서 가깝고 편한 밭들은 농지은행까지 아마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비탈로 올라와서 골짜기에 있는 경사진 밭들을 얻거나, 근데 이것도 보면은 강원도도 관광지다 보니까 임대료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추후에 설명해 드릴 농지은행 사이트는 그 평당 메타당 단가도 다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산악형 지형인 데들은 이렇게 골짜기를 개간해서 비탈밭들이 많다는 거. 여기도 보시면 우측에 이건 비탈밭일 거고요. 평평한 밭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을 가구수 대비해서 밭들이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아요. 경쟁이 좀 치열할 거고 여기는 또 태양광도 많이 진행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 미리 우리가 분위기를 볼 수가 있다는 거. 주변에 강도 있어서 경관도 좋고 그런데 이것도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게 강이 있고 골이 깊은 지역은요 바람이 드셉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하면서요. 그렇게 귀농을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 것도 꼼꼼하게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자, 다음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농지에 대한 부분들을 땅을 이제 귀농 후보지가 생겼으면 어쨌든 땅을 얻어야 또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땅에 대한 이야기들 5번째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제가 이 방송 나가면 아마 안티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동영상을 3개를 올렸는데 좋아요보다 나빠요가 많아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좋아요는 없고 나빠요가 많은데 진짜 뭐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이 부실해서 나빠요인지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뭐 좀 부동산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빠요가 많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제가 폭망했을 때 부동산을 좀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농촌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마음으로,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집 짓는 거, 전원주택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제가 있는 걸 다 까먹고 난 다음에 그 한 가지 배운 거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얘기를 100% 믿지 마시고 그냥 흘려 들으시고 생각들 해보시면 돼요. 자, 이 돈을 많이 가진 그 부동산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제가 돈이 이렇게 큰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나를 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영업을 그만둬야 됐던 시점 2016년 연말에서 17년 초가 되겠죠. 그때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파트건 뭐건 서울 도심에 있는 그 부동산들을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정리한 돈을 가지고 아마 그 2기나 3기 신도시에다가 다시 또 그 일찌감치 그걸 분양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그걸 부동산 값이 오른다 해가지고 프리미엄 붙었을 때 그걸 또 아마 정리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이 부동산이 마냥 그러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내가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사신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빠요를 누르든지 뭐 욕을 쓰든지 그런 건 좋은데 저는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냥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분들은 차단시킬 겁니다. 그런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 아파트를 정리를 했고 지방도시의 아파트를 또 사들였고 그거를 지금같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기 전에 이미 파셨을 거예요. 큰 수익을 남기고. 자, 그렇게 파신 분들은 또 이렇게 나갑니다. 오피스텔이든가 아니면 시골 농촌의 땅을 사요. 예.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더듬어 보시자고요. 과거에요, 일찍 머리가 뜬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시골의 땅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귀농정책이나 기타 등등 뭐 활용을 해서 전원주택지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제가 본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 건물들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상가로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농촌 귀농귀촌으로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럼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요, 과거에 일찍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놓고 뭘 하고 있냐? 어서 내려와. 어서 내려와서 내가 10년 전에 사놓은 땅 지금 2배, 3배 올랐으니까, 거기 집도 하나 줘놨어. 너희들 살기 편하라고 힘들지 말라고 집도 하나 지어놨으니까, 몸만 오면 돼. 돈 없어? 그래, 그럼 지원 정책 있으니까 요런 거 해서 서류 준비해가지고 실제 금액은 얼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살기 좋은 농촌으로 와. 공기 좋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유혹하는 그런 흐름에 안 빠지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요, 구독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근데 요새 하도 이 나빠요가 찍히다 보니까, 이 나빠요가 찍히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제 이 동영상들이 뒤로 좀 밀려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 그런 건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좋아요가 많으면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또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궁금하시고 그런 거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 궁금증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뭐 그 다음 동영상 만드는데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건 댓글로 안내를 해드리든가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 없는 서민들도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들은 공유를 하면서 함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마중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